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3일,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큰 변화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의 고민거리, 앞으로 또 시장을 대응을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좀 발빠르게 시장에 따라서 관세 피해 섹터와 관세 우려 섹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희가 또 그렇게 잘 못해요. 한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두 개를 딱 구분해가지고, 관세 피해 섹터와, 그리고, 관세 피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관세 피해 섹터와, 그리고 또 관세, 무관 섹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이제 회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분위기가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서너 차례 한번 언급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물론 미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쪽으로 딱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 피해 섹터, 오히려 잘 알고 있는 반도체부터 경기 관련된 쪽들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자동차, 그리고 또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는 조금 약합니다.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죄송합니다. 코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CATL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쪽에 상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 들어올 것 같고 추가 상장이네요.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 증권사까지 참여하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CATL이 현대기아 쪽까지도 영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터리 쓰세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 거로 조금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는 일단 어떤 주가의 우려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펀더멘탈적으로 약간 위축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높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세 무관 섹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망산, 그리고 또 그 밖에 나머지 그동안에 K뷰티 이것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관세 무관이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상황 쪽에서 차익 매물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던 게 이런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거를 찾는데 왜 근거를 찾느냐? 반도체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삼성전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으로 쉬었던 섹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들어가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성과가 컸다. 그래서 이제 관세 예전 쪽으로 돌아간다. 이제 아무 관세 관련된 쪽은 얘기도 하지 마라. 는 아닌 것 같고요. 1기 때 그런 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그때 똑같이 한 3, 4월 달에 관세 때리고 그때 약간 1차 협의하면서 90일간 유예주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가. 그리고 언제 7월 달에 가서 이거는 서로 만족 못하겠어. 파기시켰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더 그 관세율이 더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지루하게 5, 6개월 동안 지나가다가 12월, 1월 달 가야 1차 협상이 이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1년 걸렸었죠. 이런 과정이 나올 것이냐. 물론 그런 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첨예한 대립이 상황 쪽에서 밀고 당기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다. 9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초기와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보다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된 쪽들은 일단 시장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돼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 섹터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까지 이런 쪽들로 꾸려서 근데 IT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 단기적으로는 붙어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언제든지 눈치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변화가 또 중국 쪽을 좀 더 챙기고 미국 쪽을 압박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쪽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쪽들이지만 관세 무관한 섹터들 쪽으로는 그러면 이게 끝났기 때문에 쫙 빠지느냐. 이게 조선방산, KBT 이런 쪽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그냥 쫙 올랐다가 그냥 V자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중기적으로 이렇게 안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과 성장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들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계속
어느 정도 지지권이 나오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보고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췄을 때 오히려 조정신을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이게 올라가면 이건 빠지겠죠. 그래서 조금 들게는 이런 쪽에 하락하는 쪽들을 한번 좀 비중을 늘릴 준비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을 신경 써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관련된 쪽에서 막 뭘 먼저 챙기냐, 이쪽 K뷰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 어떤 주변을 돌아다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오는 데이터들도 이쪽에 대한 변화를 상당히 크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거, 뭐 화장품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미용기 이쪽들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관세 관련된 쪽들, 그러면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 어디까지 미치느냐, 유통업체까지 연결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국내 내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처럼 해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마트, 뭐 무슨 어떤 편의점 이런 쪽에 유통 쪽으로 가서 성과가 의외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 이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 화장품, 임의용, 유통 뭐 이런 쪽들과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요. 예, 다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또 동향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미국 시장 글씨 보면서 제가 이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들어갈까, 아니면은 정고점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올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 평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만간 방향성이 크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약간 멈췄는데 이게 위쪽으로 턴해버리네요. 야, 이게 참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그게 요즘은 딱 그러더라고요. 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또 뭐 기본적인 분석, 실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경쟁 강도, 성장 다 필요 없다. 오로지 트럼프, 예, 똑같죠? 트럼프 일기 때랑 똑같습니다. 다 X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트위터, 예, 그때서 얘기하는 그것만 잘 보다가 거기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거기에 약간 편승하는 쪽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 똑같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예, 그냥 기승전 트럼프. 이번에 얘기한 게 트럼프가 얘기한 게 맞냐, 도널드가 얘기한 게 맞냐, 그런 쪽에서 둘 중에 싸움들이 일어나다가 이러고 났다가 저번까지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주식 당장 사라, 로켓처럼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기도 하네요. 예, 그렇다고 하지만 또 내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는 이게 뭐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 되겠어. 도널드는 또 약간 또 와르르 하는 분위기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요, 주식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채권이나 주변 상황들은 원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와 트럼프가 싸우는 과정 쪽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V자식으로 가서 좋다라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의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 넘어가고 주목으로 볼까요? 예, 한 방에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일단 주목으로 봤을 때는 19,000 근접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 주봉상에 요 정도 저항대 있죠. 여기 그때 나왔던 요 저항대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19,000대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는데 이게 들어와서 그냥 쭉쭉 가겠느냐? I don't think so.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보고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분위기를 딱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내용들을 볼까요? 예, 달러 강세로 가기 시작했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두 개를 봤을 때는 달러 위치 정도로는 뭐 인정, 예, 할 것 같지만 달러가 강하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또 빠지죠. 힘이 빠지죠. 예, 금도 하락,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 하락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그 완벽하게 얘기하고 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4.5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가 올랐네요. 예, 약간 저항대에서 약간 좀 부딪히고 있더니 주봉상에서 그냥 점프를 해버렸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중 협상 관련된 쪽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건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쪽에서 일단 가장 큰 건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아, 중국으로 가자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무역 관계는 완전히 재설정하겠다 안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경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직까지 자동차, 철강, 의약품권에서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펜타닐 원료 공급 중단에 동의를 했다 한쪽들 이거는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지만 그러면 근데 왜 펜타닐 관련된 관세 이대로 유지하느냐? 동의했지만 액션을 봐야겠다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국면들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합의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 미국 입장으로는 일단 당장 중국에서 선적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보게 되면 거의 60%밖에 안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여름 하계 휴가가 들어오는데 미국의 소비의 나라인 만큼 휴가 시즌 들어오는데 살 물건이 없다. 난리 나는 거죠. 또 이제 그러면 정부에 대한 압박들 그리고 불만이 상당히 커질 거고 중국 입장으로 볼까요? 중국 입장으로는 뭐 다 진행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비제조업 PMI 확 꺾입니다. 올라오다가 꺾여버립니다. 게다가 또 중소형 쪽 수출 쪽 이쪽들은 거의 또 이번에 60%밖에 선정을 못하는데 초토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만들이 많겠죠. 둘 다 아무래도 이게 약간 오래 진행되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만나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나서 어느 정도 좀 내리기의 협상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액션 들어오고 너 이거 지킬 수 있겠니? 하겠어. 근데 결과 보니까 안 해. 뭐야 니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했던 경우가 지난 90일 동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얼만큼 또 성과가 나오는지 그 사이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열심히 이거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좋아졌다. 미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겠는데 당장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게 오늘부터 14일부터 17일인가요? 예, 중동 들어갑니다. 중동 가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동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개선될까요? 바이든 때와 똑같이 가서 미국이 팽당하고 올까요? 근데 지금 중동 입장으로는 미국이 별로 그러니까 북미나 미국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의 터전인 유가를 망가뜨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입김이 센 트럼프 대통령이 오다 보니까 약간 환대하는 쪽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성과 나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도널드는 그렇게 안 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싶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쪽 얘기들 또 X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봤을 때 가장 또 하나 걱정으로 보는 것들은 일단 여전히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연준은 여전히 굴수비네요. 굴수비 총재 예, 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같이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것도 이미리 경기가 둔화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오는 과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이번 주부터 내일 모레 또 CPI 나올 거고 PPI 통해서 이게 지금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또 물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표 관세 쪽으로 낮아졌던 유예시켰던 7월달까지 유예시켰던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을 안 받는다 한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또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가 특히 제가 보기엔 이번엔 PPI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는 안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만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욕하겠죠. 예, 물가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연준 뭐 하는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기반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죠. 예,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금리 인하로 이어갈까는 예,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또 나온 데이터들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물가는 안정되는데 또 나오는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연준이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타격이 컸던 종목들이 강해요. 테슬라 걱정이 많았었죠. 강하죠.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 생각보다 좀 위축 많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밑에 약간 중국에 대한 압박들이 좀 약간 약하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게다가 애플, 아마존 이런 쪽들이 가장 또 이번에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으로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중국 쪽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중국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도 다 5, 6%대 올라왔다. 이쪽도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쪽에서 섹터 쪽으로 걱정이 많은 게 제약 쪽이죠. 제약 쪽에서 두 가지 고민. 약가 인하 쪽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관세,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약 쪽 국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1기 때 딱 그랬어요. 1기 때도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메디케어 중심으로 이거 시행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였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아니 충분한 공청을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진행된 거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딱 제동을 걸고 바이든 행정부 나오자마자 이거 다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죠. 승진이 납니다. 트럼프는 내가 하려는 거 왜 막어? 이번에 또 진행합니다. 또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 쪽에서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충분히 합의를 했겠느냐? 어떤 공감대를 도출했겠느냐? 이게 아니냐 그러면은 또 똑같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사 입장 쪽으로는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죠. 약가가 인하된다. 지금까지 1,000원에 팔던 게 정부 명령에 따라서 300원에 판다. 당연히 타격이 나와요. 존폐에 따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비도 엄청 할 거고 그런 쪽에서 변화. 관세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따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행정명령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들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바이오 쪽들은 약가 인하를 피해간다. 빅파마들이 피해간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암제 지금까지 개발해서 쭉 비싼 가격으로 잘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가 인하를 통해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수액과 함께 주사를 맞는 주사제다. 바꿔야 되겠죠.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바로 좀 간편한 SC 제형이라든가 또 피부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부 피하 주사 쪽으로 바꾸는 이런 쪽으로 플랫폼과 딱 결합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거지만 지금까지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는 약이었는데 이거 블라블라 A입니다. 이거 신약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것과 달라요. 맞게 되면은 약한 30분 1시간 맞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따끔 끝 이렇게 되면 신약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신약 쪽으로 그런 플랫폼과 함께 제형을 많이 변경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테크죠. 저희 강점 있는 플랫폼에 강점 있는 회사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쪽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제형 변경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들 쪽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진행이 될 거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쁜 거는 이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 쪽에서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나쁜 큰 거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딱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안 간 거 위축된 거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 들어서 보면 안 간 종목, 안 간 섹터 바이오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쪽들도 뭔가의 이유를 찾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바이오 쪽들 비중이 많아서 못 가서 괴로웠던 분들도 지금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워낙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나머지가 못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담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제 갭상승으로 빡 떠서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다라고 해서 더 그쪽으로 매수가 안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또 시장은 이쯤에서 좀 덜 오는 거 뭐 있을까 찾기 시작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테마주 쪽에서 나오는 것들 양자 컴퓨터 강했는데 워낙 대형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주개발 이런 것들 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기 방어주 쪽들은 약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약했고, 오히려 소비재 쪽, 룰루레몬, 에스티로더, 즉 화장품, 그리고 또 룰루레몬이면 그거죠. 우리는 뭐 잭시믹스, 안다르, 이런 것처럼, 스판덱스. 제가 보기엔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K 등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팍 늘고 있어요, 이런 것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관시키는 그들의 에슬레저 룩을 보았을 때는 요거에 따른 또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름이 바뀐 뭐 잭시믹스부터 이런 것들도 또 영향을 끼치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지금 뭐 ETF는 다 급등했는데 야간 선물이 0.8% 상승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어제 2600선 올라온 입장 쪽에서 지금 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또 요 단기평선 미국은 똑같습니다. 지지하면서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고 추가로 2026번 한 2600, 230선 그러니까 요때 나왔던 고점대 여기를 돌파하려고 좀 시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한번 볼까요? 지지권과 저항권을 본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여기서 나왔던 고점대를 이렇게 쭉 긋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가 종가상으로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터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한 2630선 들어왔다가 약간 좀 위축돼서 여기까지 쫙 벌써 온다. 그러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돌파해서 세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요 저항대 안착해서 특히 거래 이렇게 되게 되면 저항대 안착하려면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그런 것과 함께 주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변화 그것도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돌파 후 안착일지 또 돌파했다가 제가 돌파 시도했는데 또 다시 무거워질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왜 분위기가 나쁘지 않느냐? 요 단기 평선을 맞춰서 타박타박 올라가는 거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분위기는 괜찮다. 전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체크해야 될 게 국내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쪽들은 뭐 당연히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삼성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모습들이죠. 삼성 쪽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주가 올라가게 되면 왜 이렇게 또 호재가 많이 나와요? 예, 또 HBM 수율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뭐 서로 격려하고 뭐 HBM4까지 그래서 뭐 격려하고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싶고 딜의 가격 본격적으로 인상한다고 그러죠. 한 30% 정도.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 보게 되면 DDR4, DDR5 다 가격들이 좋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선주문이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는 효과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중국의 AI 칩 저가 쪽으로 들어갔는데 DDR을 쓴다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나마 품질이 좋고 효율이 높다라는 쪽은 삼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 좋은 얘기 다 나와요. 올라가게 되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들의 삼성이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보게 되면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쪽에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SNS텍 같은 경우가 가장 셌습니다. 어제 그런 쪽들 중심으로 일단은 뭐 올라가면 또 주춤하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또 반도체 쪽들에선 아마 오늘도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간 반도체 좀 덜 간 반도체 쪽들 가지고 또 많이 붙겠죠. 오늘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저는 중국 매출이 높은 반도체 쪽들 여전히 플레이하는데 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건설, 재건 이런 쪽들 시장에서 부각받는데 건설은 약간 내수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정책과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SMR 건설 좀 움직이는 거는 그냥 이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원전이라고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SMR이 맞다. 그러면 현대건설 쭉 움직이는 배경들이 그렇다. 그리고 DLEH도 같이 연결되고 있다. 요거 강하다고 하게 되면 대우건설마저도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이쪽도 다 세계회사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 원전 쪽에서 같이 원팀 안에서 시공을 했던 경험들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수 쪽이 아니라 여기 포함이 맞춰진다. 이걸 더 체크해야 되겠죠.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재건 쪽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거 대화하겠다는 쪽들인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약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설레발입니다. 확정되고 그때는 약간 세론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때가 이제 그때부터 출렁임 나오고 그다음부터 쭉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한 쪽이기 때문에 전쟁 건설로 보면 당연히 대장주의 역할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 뭐
SY 스틸텍, 뭐 SG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수입만 보자 라고 하게 되면 건설 로봇 쪽에 뭐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쪽이나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수혜가 되겠죠. 먼저 준비한 회사들이 제일 수혜가 되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서 뭐 SG도 당연히 뭐 자회사 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거보다 그냥 저는 좀 큰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 같아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고가 났던 종목들 특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일단 유니슨부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쪽들,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유력 대선 후보의 성격들의 그 당의 성격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 거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원전은 보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를 주축은 재생에너지, 원전은 이를 약간 보강한다라는 의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은 그렇구나. 탈원전만 아니라도 어디냐 라는 쪽들인데, 하지만 이게 내수적보다는 지금 아마 해외 쪽에서 성과를 더 크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SMR에 대한 기반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원전은요 재생 쪽은 계속 체크해 보는데 태양광 쪽이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어제 고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중국하고 성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쪽을 풀어주느냐, 그건 전혀 아닐 쪽이겠죠. 오히려 변동성 큰 거를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패턴 중에서 이런 약간 중소형 쪽에 들어가는 지주사들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몇 개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어떻게 뭐 HDC부터 작은 뭐 대덕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등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잘 봐야 된다는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증권주는 전혀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은 강하다. 건설과 증권은 내수 쪽과 함께 변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시장 상관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갔네요. 네,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급 관련된 쪽들 한번 볼까요? 사모펀드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1등, 당연히 2회, 우선주까지 1, 2등, 2회 보니까 현대차 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피해 쪽으로 붙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APR, 이걸 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살까요? 네, 일단은 그렇다고 여기서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조정 나오게 되면 이런 쪽들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에 따라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섹터들 꼭 체크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게 주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피해 섹터가 막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CNC 인터넷을 사고 있고 VT, 원텍, 비올 이들은 왜 이런 걸 사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것도 적지 않게 사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일단은 계속 관심은 두고 가는 게 맞다. 가장 먼저 이제 저점대가 들어와서 많이 빠졌다 싶어서 사갈 게 뭘까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서 화장품, K뷰티 관련된 이런 쪽들, 특히 임의용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보니까 삼성전기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IT 쪽에 주자들. 그리고 또 일진전기, 알록 일진전기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지금 어제 보니까 제철 쪽들도 올라가요. 철강 쪽들도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클리컬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클리컬이 살 수 있을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저평가다, 이거 갖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적의 변화가 나오는데, 변화가 이제 어떤 기반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단순하게 6개월, 1년 뒤가 아니고 여기서 딱 반짝이 아니라 이게 반영이 되는 쪽으로 나온다. 그게 이제 시클리컬 쪽에서 조선을 해볼 수 있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조선 방사는 방사는 약간 시클리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주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수주가 중장기적으로 쫙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상승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카페24 낙폭 컸는데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요 정도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도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사모펀드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막 붙는 경우가 사모펀드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시장을.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체크해서 소부장 쪽에서 장 초반에 조금 덜 올랐는데 시장에 매수사가 붙을 만한 것들 한번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한번 좀 찾아봤다가 그걸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또 변동성이 찾아오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움직인 것도 있고 오늘 미국 시장 강했던 것까지 영향을 끼쳐서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2650, 2680인데 여기까지 그냥 쫙 들어가겠느냐 아니면은 시도는 들어오는데 약간 추세에 대한 저항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마 추세 저항이 지금 2600 오늘 종가가 20 이상에서 끝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금세 또 2600, 2500, 2004 여기서부터 바뀌었죠. 2300, 400, 500, 600. 야, 빠르게 들어오네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겠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힘들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조선방산 좋다고 그러더니 쫓아갔더니 또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또 짧게 줄였다가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시장의 강한 쪽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것도 이 트레이딩 아닙니까? 이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아니다 그런 거 싫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고점에서 약간 주춤해서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조선방산을 어느 정도쯤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고민해 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또 변동성 커지고요. 예, 또 그래도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예,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살 건 있다. 또 트레이딩에서 수익 볼 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화이팅해서 시장을 접근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